안녕하세요. 커먼 에브리원의 박용수입니다. 그래픽 프로그램의 대표인 어도비 포토샵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포토샵 버전은 가장 최신 버전인 CC 버전이 있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CS 버전으로 설치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CS 버전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C 버전과 CS 버전의 차이는 큰 차이는 없고요. CC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이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포토샵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어도비 사이트 어도비.com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도 되지만 무료에서 유료 버전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 이제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보통 무료 버전만 사용할 경우에 그냥 바로 손쉽게 이렇게 무료 체험판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체험판 저는 누르지 않겠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무료 체험판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요. 먼저 포토샵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러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는 주로 동영상 편집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툴입니다. 일러스트는 주로 캐릭터나 뭐 CI 같은 로고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러스트는 주로 벡터 이미지, 그리고 포토샵은 비트맵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맵 이미지라는 건 조그만 사각형이 모여서 이미지를 만드는 걸 비트맵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이 포토샵은 이미지가 깨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포토샵을 먼저 무료 체험판을 누르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포토샵 화면, 메인 화면인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에 뉴를 클릭을 하십니다. 파일에 뉴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N을 누르십니다. 컨트롤 N을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서 먼저 위드스는 가로 길을 뜻하고요. 헤이트는 세로 길, 그리고 레솔루션은 해상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해상도는 이 수치가 높을수록 더 이미지가 좋게 나오는데요. 그만큼 용량 차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RGB 컬러 모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비트맵은 아까 말씀드린 그 비트맵 보통 포토샵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트맵 이미지고요. 그레이스케일은 회색 모드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RGB는 주로 온라인용으로 많이 사용을 할 경우에 RGB 컬러로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쇄용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 CMYK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픽셀 단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픽셀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인쇄용으로 많이 여기 예를 들어서 뭐 CMYK로 눌러서 인쇄용으로 할 경우에는 또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백그라운드 새 파일을 열었을 때 그 색깔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보통 화이트로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투명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는 트랜스퍼런스라는 건 투명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걸 잠깐 닫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요게 정경색이고 요 부분 빨간색 부분이 정경색, 이 검정색 부분이 죄송합니다. 빨간색 부분이 정경색, 이 검정색 부분이 배경색입니다. 그래서 요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은색이 지정이 되겠죠. 그리고 요 컬러는 언제든지 클릭을 해서 요 색깔을 지정을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뀌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는 보통 셀로판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로판이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사각형 요게 선택 툴 중에 이게 사각형을 선택해주는 툴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다가 Fill을 눌러서
색깔을 지정을 해줬다. 이랬을 때 어때요? 맞게 지정이 된 것 같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컬러 안에 분홍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한 장이란 뜻입니다. 이거와 이게 한 장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별도로 이거를 분홍 사각형을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히스토리도 역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레이어를 먼저 이 레이어 부분에서 요 새 레이어를 누르는 이게 버튼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셔서 여기에 선택이 됐죠. 백그라운드 레이어 1 여기다가 이제 컬러를 입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여기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이죠?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이 분홍색 사각형이 별도로 두 개로 지정이 되었던 뜻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걸 만약에 이제 작업을 했다 쳤을 때 세이브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바로 저장. 여기서 보면 기본 여기 제목이 있습니다. 언타이틀 -1 요게 기본 그 이름이고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 그럼 Save As Ctrl Shift S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작업용 이렇게 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때 또 중요한 부분은 여기 PSD부터 여러 가지 이게 포맷이 있습니다. 포맷이라고 하는데요. PSD는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가 나중에라도 또 작업을 오늘 뭐 작업을 다 하는 건 만약에 작업 양이 많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또 내일 또 불러와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꼭 이 PSD 포맷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레이어가 다 살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GIF는 보통 애니메이션 할 때 그 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합쳐서 용량을 다 이제 만약에 작업을 했다. 오늘 하고 다 작업을 완료했다. 그랬을 때는 이 JPG라는 걸 눌러서 JPG라는 게 나오죠. 그 작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건 이제 그 퀄리티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건데요. 왼쪽으로 가면 숫자가 작아지면서 용량은 작아지지만 이제 퀄리티는 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퀄리티는 좋아지고 용량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오픈 뭐 자료를 또 불러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파일에 오픈을 누르시면 이렇게 폴더를 지정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만약에 파일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먼저 파일을 선택하시고 Shift 키를 누르십니다. Shift 키 누르시고 전체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부 다 불러가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미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 포토샵을 새로 설치했을 때 그 자기가 작업을 하기에 편한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한번 닫겠습니다. 먼저 에디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설치하고 시작할 때 주로 설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먼저 에디트에 프리퍼런스 가장 끝에 있는 프리퍼런스 제너럴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면요, 여기서 먼저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을 한번 눌러볼게요. 인터페이스, 이 작업 창에 그 색깔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건데요. 검은색, 뭐 짙은 회색, 옅은 회색, 더 옅은 회색,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메인 창, 뭐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설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이 컬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뭐 컴퓨터 오류 때문에 컴퓨터가 그냥 꺼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작업해 놓은 게 1시간 넘게 작업을 해놨는데 만약에 저장을 안 해놨다 그러면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먼저 에디트 프리퍼런스 제너럴에 보시면 여기 파일 핸들링이라고 있습니다. 파일 핸들링, 여기서 요 부분을 누르시면요, 여기서 그 자동 저장하는 시간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최대 1시간까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뭐 자주 자동 저장을 하겠다면 10분 정도로 해주시면 좋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작업 내용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장 여기서 또 포토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아까 레이어를 한번 사용해 봤잖아요. 뭐 패스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히스토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스토리. 제가 또 작업창을 한번 새 창을 열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창에서 아까처럼 사각 선택 툴 선택해서 여기서 레이어에서 하나 뉴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다가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필을 눌러서 OK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러면 이 작업 내용이 이 히스토리에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한번 단계별로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업을 뭐 잘못했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뭐 히스토리 가면은 언제든지 수정을 그 전 단계로 가실 수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의 단계, 한 단계, 두 단계, 3, 4, 5, 5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 몇 단계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걸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퍼런스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 파일, 퍼포먼스에 들어가셔서 여기 히스토리 스테이츠라고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저는 30으로만 해놨는데요. 이거를 최대 100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1000단계까지. 예. 그렇게 해놓으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스타일이 편해서 뭐 한 30 정도로만 해놓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숫자 같은 게 있죠. 자 같은 느낌인데 이 눈금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할 때 치수를 정확히 재서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이 눈금자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로로 눈금자가 있고 세로로 눈금자가 있죠. 여기서 이동 툴인데요. 이 화살표 툴이 이동 툴인데요. 여기서 잡아서 눈금자에서 잡아 끕니다. 그럼 이게 선이 생기죠. 그럼 가이드 선이 생깁니다. 가이드, 이걸 가이드, 말 그대로 가이드라고 합니다. 여기도 또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서도 눈금자 쪽에서 드래그를, 이동 툴을 선택하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뭐 색깔을 칠해주겠다, 선택 명령을 지정하고 또 레이어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컬러를 뭐 다른 걸 바꿔주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클릭하시고 OK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로 다시 필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이죠. 예, 이게 눈금자 부분 설명인데요. 이 눈금자 부분을 그 단위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룰러라고 되어 있죠. 룰러가 이제 눈금자라는 뜻인데요. 아까 그 지금 제가 설명드린 눈금자인데, 룰러가 어떤 단위로, 룰러를 어떤 단위로 할 것이냐, 픽셀로 할 것이냐, 인치로 할 것이냐, 센티미터냐, 밀리미터냐, 뭐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픽셀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타입은 이제 포인트, 아까 글씨 쓰는 건데요. 보통 픽셀,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아까 폰트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T자 부분이 글씨를 쓰는 그 툴인데요. T를 누르고 여기 바탕화면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이럴 경우에 이제 글씨를 이렇게 폰트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 폰트 부분에 이제 글씨체가 여러 가지잖아요. 요즘엔 뭐 무료 폰트도 많고 유료 폰트도 많은데, 일단 먼저 여러 가지 폰트 종류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T를 클릭한 다음에 요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글씨체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요. 현재 보시면 한글로 돼 있죠. 한글로 돼 있는데 처음에 설치했을 때 아마 한글로 설치가 안 돼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한글로 설치를 해주는 게 지정을 해주는 게 바로 여기 아까 또 프리퍼런스 들어와서 여기에 타입이라고 있죠. 타입에 여기 영어로 이름을 보여줄 것이냐 라는 걸 체크를 해주면 영어로 아까 폰트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체크를 해지하게 되면은 한글로 보여지게 됩니다. 보통은 한글로 해야 더 알아보기 편하겠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자기의 자기가 작업하기에 가장 편한 작업 환경을 먼저 만들어 보았습니다.